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영양평가 강의를 맡고 있는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연구소 이지한 박사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어떤 기본 강의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특히나 우리 농촌진흥청 영양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간략한 샘플 강의를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강의에 앞서서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제 간략한 어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인사행정하고 조직관리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으로는 정책 사례 연구를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의 어떤 영양평가 기법이 그 사례 연구 평가 기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농촌진흥청 영양평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작년이죠. 2017년 대상자 선생님들과 함께 기획력 평가, 사례 연구 평가 기법에 대해서 어떤 1대1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특히 우리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력 평가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6급 연구사 시절에 어떤 그 업무 성과를 달성하셨는지, 그리고 5급 연구관 승진 이후에 어떤 조직 리더십을 발휘하실 것인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작년에 강의를 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어떻게 샘플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촌진흥청 5급 승진 영양평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2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획력 평가라고 하는데요. 그 완결된 보고서를 하나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열고 제가 사례 연구라고 했는데요. 정책 사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농촌진흥청 영양평가가 3월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 그 답안, 우리 크게 이제 3시간 동안 5페이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그 답안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우리 이제 기획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 요인이 나타날 걸 예상해서 극복할 것이냐, 이런 어떤 답안 작성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획력 평가가 끝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10분간 평가위원 2분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영양평가 이전에 선생님들께서 그간 어떤 업무,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업무 실적서를 이제 업로드를 하시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농촌진흥청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 연구소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강의 신청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샘플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1장 먼저 기획력 평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례 연구 평가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그 작년에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한테 좀 의견을 주셨었고, 특히 우리 나라 장터에 농촌진흥청 영양평가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시기 쉽게 한 페이지 정도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사례 연구 평가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분야 어떤 정책이 보통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을 어떤 세부 추진 일정을 갖고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점 개선을 통해서 어떤 정책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게 하나의 사례 어떤 연구 평가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시된 자료를 읽고 완결된 기획보고서 한 편을 작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고서 한 편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 동안 우리 농촌진흥청 이제 5급 승진하시는 분들은 3시간 동안 그 보고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자료의 분량이 20페이지 내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기관,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50분 내지 60분의 어떤 진행을 갖고 시간을 갖고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농촌진흥청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문제 파악을 하실 때 급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문제 전반적으로 어떤 꿰뚫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목차를 잘 구성하신 다음에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형태는 2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제시가 되는데요. 우리 기획보고서 영양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초안, 드래프트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감사보고서라든지 결과표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표 형태로 수치 같은 것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전문가 컬럼이라든지요. 여기 신문기사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의록 같은 것도 있고요. 성명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특히 우리 농촌진흥청 영양평가 문제는 농업 현안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외적인 현안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 현안과 관련돼서 이제 농민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성명을 낸다든지요. 우리 그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해서 GMO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때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성명서 같은 경우도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작성 분량은 3시간 동안 5페이지를 작성하고요. 우리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타이핑,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수기 작성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여기 5페이지라고 작성 분량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영양평가 어떤 계획서,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그 자료를 보면요. 양 5페이지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인 논리적 구조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기획보고서, 이 사례 연구, 영양평가 준비하실 때 논리적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간략히 이해되셨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실제 영양평가 출제됐던 토픽입니다. 근대 문화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우리 뭐 농촌진흥청 농업 현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 정도의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도요. 상사의 업무 지시 이메일이 1페이지 정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사무관 또는 5급 연구관 승진을 앞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상사분께서 누구누구 연구관 이런 사안이 있으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출제가 근대 문화재 관리 개선 방안이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요약 사항이 3에서 4페이지가량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사례 연구라든지 기획보고서 같은 경우는 주제, 테마가 다르더라도 간략한 이제 법사항이 일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염두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법을 자세히 뭐 배경 지식으로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 자료상에서 제시한 어떤 핵심적 사항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시는 게 주안을 갖고 공부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보통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 형태로 응답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차트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어떤 관리 개선 방안과 관련된 그 사례였기 때문에 문화재 철거했던 걸 통해서 그걸 어떤 문화재 축제와 관련해 갖고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어떤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례 연구 평가 기법, 뭐 다시 말해서 기획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문제점도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해결 방안 역시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응시자 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농촌진흥청 실제 영양평가를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승진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작년에 요 문제를 가지고 실제 영양평가 보실 때 그 자료 키워드 추출, 이걸 그룹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료 여러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앞 페이지에 문제점이 A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요. 또 뒤에도 뭐 A 뭐 다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 뒷 페이지는 뭐 B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나열하지 않고 항목화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걸 그룹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농촌진흥청 5급 승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그룹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실제 영양평가에서 그 컴퓨터로 작성을 하셨는데 자판이 우리 실제 선생님들 그 사무실에서 하시는 그 키보드보다 되게 작았다고 합니다. 실제 노트북 크기만한 어떤 자판을 사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자판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작년에 합격을 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기획력 평가 답안 작성 형식인데요. 이거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해져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답안 작성 형식인데요. 그 5페이지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15포인트로 작성을 합니다. 보통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내부 보고서를 만드시거나 이럴 때 보통 뭐 14포인트로 쓰시기도 하고 13포인트로 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획력 평가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15포인트 글자 크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작년에 근대 문화재 관리 개선 방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뭐 문제에서 주어지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시면서 제목을 임의로 자율적으로 선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간격 역시 우리 농촌진흥청은 180%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뭐 위아래 여백이라든지 머릿말, 꼬릿말, 좌우 여백까지 편집, 용지,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를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실제 영양평가를 치르러 가실 때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답안 그 양식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어떤 그 확장자 뭐 이런 거를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5페이지이기 때문에 쪽번호를 부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뭐 밑에 부분에 이렇게 뭐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쪽번호를 부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들이 3시간 동안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뭐 혹시 몰라서 컴퓨터 에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좀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선생님들이 힘겹게 작성하신 거를 잃지 않으시게끔 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글자체는 자율적이지만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신명조라든지 뭐 바탕체, 뭐 휘면명조라든지 이런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목차를 설정할 때 강조를 한다든지 또는 본문에 어떤 키워드에서 내가 이건 강조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고딕이라든지 굴림체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 답안 작성 그 양식이 있는데요. 표지까지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의 응시번호와 소속, 직급, 성명을 기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농업환경 직류에 계신다든지 또 실제 선생님들께서 우리 농촌진흥청은 5급 승진 대상자분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시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성함을 이렇게 답안 파일에 이렇게 좀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고서에 특수 문자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뭐 네모 동그라미, 중요 표시 또는 화살표 뭐 이런 거 외에는 가급적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례 연구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 강의를 위해서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3시간 동안 5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셔야 되는지 요 사항은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 연구 답안 작성 기본 목차 첫 번째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고서 주제가 우리 시범학교 내지는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인데요. 이렇게 부제목을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제목은요, 반드시 이제 기재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경쟁자가 많은 어떤 영양평가에서는 조금 더 돋보이는 어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부제목 설정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크게 우리 사례 연구 기획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보완하는 구조지만 보통 이렇게 한 7가지 목차를 갖고 선생님들께서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운영 개선 방안에서 왜 이걸 추진해야 되는지 필요성 파트가 추진 배경이 되고요. 이 현황은요, 보통 그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현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들 좀 유념해 주실게요. 보통 제가 경험상 선생님들께서 요 1번, 2번, 3번까지는 뭐 많은 내용을 쓰시더라고요. 뭐 3페이지까지 하시는데요. 이 1번, 2번, 3번까지는 아무리 많아도 5페이지 중에 2페이지를 넘지 않게끔 2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에서는요, 문제점을 얼마나 간략히 또 요약해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와 이 개선을 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얼마나 탄탄하게 구성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런 세부 시행계획상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들 있죠. 장애인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를 담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페이지 보고서 작성을 하신다면 문제점까지는 많아도 2페이지까지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3, 4, 5페이지가량을 여기 개선 방안부터 기대 효과까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답안 작성 어떤 기본 목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제목은 뭐뭐 관련 대응 방안 내지는 뭐뭐를 위한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제목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씨가 다소 좀 작지만 뭐 보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추진 배경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황하고 문제점을 따로 쓰셔도 되고요. 현황 및 문제점을 같이 구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대응 방안 내지는 개선 방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요 앞에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추가를 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7가지 목차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꼭 7가지 목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또는 기대 효과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1번 뭐 로마자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선생님 편의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내지는 숫자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 배경에는 이 배경을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정책 목표 내지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목차는 저 같은 경우는 1번 이렇게 제목을 쓰고요. 네모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렇게 대쉬 이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을 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가독성 아무리 컴퓨터로 작성을 하는 역량평가지만 그 어떻게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요. 네, 이런 거 고민해 주시고요. 현황과 문제점을 같이 하실 경우는 현황 어떤 수치적인 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요, 아무리 많아도 뭐 3, 4가지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5페이지 기획 보고서라고 하지만 문제점을 5가지 이상 열거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제시됐던 문제점을 공통적인 사항을 묶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다라든지 뭐 이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인식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공통되는 거 그룹핑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 방안은요, 여기서 선생님들 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요.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제시를 하셨다면
개선 방안 내지는 대응 방안도 세 가지로 병렬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문제점은 세 가지 제시하시고 대응 방안을 네 가지 제시하시는 것도 뭐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가에 있어서는 앞에 나온 문제점 대비 개선 방안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문제점이 뭐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반대의 진술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추가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뭐 문제점 B 또 문제점 C도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은 장애유인 및 극복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대응 방안, 개선 방안이더라도 뭐 예산상 제약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홍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유인, 특히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이제 농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발이라든지 협조가 잘 안 되는 어떤 장애유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장애유인, 실제로 장애가 없더라도 예상되는 사항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어떤 갈등 관리적 측면을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내지는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보통 이제 기대 효과는 단기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시한 추진 일정 마련, 뭐 자원 확보, 성과 관리, 홍보 및 소통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보고서 사례 연구 평가 기법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략한 키워드는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양평가 전까지 반드시 암기를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기획력 평가가 끝난 이후에 우리 농촌진흥청은 일주일 뒤에 인터뷰 평가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요령인데요. 뭐 업무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영양평가 응시 전에 업로드를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 추진 실적 제출하신 걸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평가 시간은 개인별로 이제 10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평가자가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가 요소는 의사 표현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말을 얼마나 전달력 있게 하느냐죠. 그 다음에 논리적 어떤 구성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위기 관리 능력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해관계자가 협조가 안 될 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승진 대상자시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것이냐. 특히 이 설득력은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승진하시면 부하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부하 직원의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성과를 위해서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부하 직원을 코칭하시겠다든지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더십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 능력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실제 나왔던 겁니다. GMO 관련 농민 반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위기관리 능력과 설득력과 관련된 역량을 체크하겠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에 인터뷰하신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인터뷰하신 그룹이 있었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질문의 강도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실제 역량평가 인터뷰에서 어떤 순서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좀 압박 질문이 있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5급 승진을 하시면 우리 연구직에 계신 분들은 연구관이시죠. 근데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사무관이신데 추후에 본인의 업무 추진 계획 같은 거죠. 어떤 조직 리더십 또는 조직 관리 능력 또는 성과 관리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연구관이 됐을 때 업무 추진 계획은 이미 선생님들께서 업무 추진 실적에 기재해서 제출을 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직원에 대한 어떤 조직 관리 측면인데요. 부하 직원이 잘못해서
우리 이제 농촌진흥청이기 때문에 농민들 이익 집단이죠. 이해관계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죠. 자, 요거는 하나의 위기관리 능력에 또 해당이 되는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의 인터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상되는 어떤 질문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연구소에서 인터뷰 대비 강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가셔야 긴장도 안 하시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연구소에서 2018년도 농촌진흥청 5급 승진자 영양평가 강의 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3월인데요. 이제 1월부터 2월 초순까지 예정된 강의 일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획력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먼저 이제 3시간 동안 5페이지 보고서를 쓰는 거를 그 3회차 구성으로 각각의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1월 27일부터 1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농촌진흥청 어떤 그 모의과제 답안 작성을 3시간 동안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15분간 실제 영양평가처럼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야 되는지 해설을 드리고요. 핵심적으로 보고서 또는 그 사례 연구 평가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안 타이핑 하신 그 제출 파일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강의 회차별로 끝내고 나서 첨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표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다듬으셔야 될 거라든지 그다음 문제점을 잘못 인식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삭 내지 또 강평을 해서 선생님들께 뭐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거리가 멀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 해설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못 오실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또 시청 기회가 있다라는 것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안 해설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 3월 심화 강의 일정입니다. 이제 3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한 20일경에 영양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2월부터 3월까지, 강의를 1회, 2회, 3회차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강의 과목을 보시면, 이제 인터뷰, 기획력 평가 말고 인터뷰를 먼저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2월 25일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전략이라든지 앞서 설명드렸던 의사표현, 또 위기관리에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 키워드가 인터뷰 시 반영되어야 되는지 제가 또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1일은 3.1절입니다. 그래서 휴무일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 이때 또 기획력 평가 강의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 답안 작성을 하시고 이제 휴식하신 다음에 제 답안 해설을 들으시는 거 최종 점검차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개인별로 1대1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터뷰 관련해서 선생님들별로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해서 한 분당 1시간 반 가량 그 실제 인터뷰 하듯이 이런 연습을 하는 코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미리 어떤 사전 그 시간 조율할 예정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한 분당 1시간 반 가량 어떤 앞서 설명드렸던 설득이라든지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또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업무 추진 실적 그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답변하실지 코칭을 해드리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간략하게 이제 샘플 강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실제 이제 강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강의를 신청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연구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 연구소 직원분들이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번호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24시간 이메일로도 요 주소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강의 장소는 그 서울의 이제 서울대 입구역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오실 수 있는 어떤 약도까지 저희가 문자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선생님들 뭐 짧게 이렇게 농촌진흥청 영양평가 관련해서 기획력 평가 파트와 인터뷰 평가 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농촌진흥청 영양평가에서 좋은 결과 있으셔서 5급 승진하시는데 어떤 성취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샘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